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인 초대 손님은 세종시 최규진 교육감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부모들이 오늘 방송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시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규진 교육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7월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셨고 네. 벌써 훌쩍 지나서 올해도 다 가고 있어요. 네.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죠? 네, 정말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예. 그분들로부터 참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집대성한 것이 세종교육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고요. 예.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지표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예.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신 귀한 의견들을 제대로 저희들이 그 제도적으로나 예. 혹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늘 그게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보령 미산면이시죠? 네, 그쪽이 네. 지금 수몰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도 꿈이 지금 같은 교육자가 꿈이셨었나요? 사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50년대 말에 처음에 초등학교를 갔으니까요. 예. 그때 우리 선생님은 굉장한 분이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이 끼치는 영향, 그리고 동네에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 저런 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현장에서 교육 현장이라는 것이 강단에서 이제 교실에서 교편을 잡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감님이 되셔서 정책 전반을 또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있는데 막상 교육감님이 되시니까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다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으세요? 교육감이 된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 솔직히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교육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줄 세우게 하면 안 되는데, 정책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예.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책임 없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육감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근데 막상 교육감이 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예.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이 꽤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께 격려의 말씀도 들었을 테고 또 세종시 교육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일 텐데요. 예. 가장 우선 고마운 얘기부터 하면 최근에 만난 학부모님들이 예. 교육감 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예. 아이들이 전에는 깨워서 학교를 보내기가 막 바빴는데 예. 엄마 나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밥 챙겨줘 이러면서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 됐고 예.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선생님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담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얘기를 되고요. 또 하나는 예. 새로 만드는 도시다 보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같이 그래요. 같이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일 이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감님 말씀드린 게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 네,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서로 간에 신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싹이 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더 집중적으로 아니면 역점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취임하고 지금까지 쭉 해온 게 그런 것이긴 한데요. 예.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행정 업무에서 많이 벗어나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아침에 와서 컴퓨터를 탁 켜고 오늘 업무가 뭐가 있나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오늘 무슨 시를 돌려줄까,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를 먼저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물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일에 앞으로도 계속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학교니까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선히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에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교육감님이 평소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뇌구조를 저희가 잠깐 들여다봤더니 학생이 제일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생 어떤 부분일까요? 그 모든 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제일 외로울지도 모르는 친구, 가장 자신 없어 할지도 모르는 친구, 가장 불우한 환경에 있을지도 모르는 친구까지 다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게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저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하고 모든 선생님이 똑같다고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 바로 밑에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모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제 삶을 늘 함께 절반을 나눠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내가 없으면 제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쓸까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딸들의 삶은 각자 자기 몫인 것 같고 단 아내와 나는 둘이 합쳐서 두 사람의 몫을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이제 사모님이 옆에서 내조 그리고 충분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교육감님 건강은 좋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건강은 좋으신데 건강을 왜 여기다 넣으셨을까요? 건강이야말로 잠시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요즘에도 바쁘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도 하시면서 또 마음도 이렇게 챙기셨기 때문에 현재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고요. 자, 조그맣긴 하지만 우리 벗들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추억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일생 동안 같이 살아왔고 지금도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힘을 나누는 그런 좋은 벗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걸 제일 크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감님의 머릿속을 쭉 들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 함께 간다. 그리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사실 분야는 나눠져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해석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감님의 뇌구조를 통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충분히 나눠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교육감님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세종시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고교평준화 어떤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세종시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만들고 싶고, 세종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르게 뽑아서 그 아이들 모두를
제대로 잘 가르쳐서 예. 실력이든 인성이든 예. 기르는 그런 학교를 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예. 저는 고교 평준화라고 생각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 장점이 있나요, 그럼? 그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면요. 네. 옛날 평준화가 안 됐을 때 지역에 있었을 때는 네. 내가 어느 학교 다니느냐에 따라서 예. 어떤 친구는 일요일 날 외출할 때도 교복과 교모를 딱 쓰고 그렇죠. 다니고 예. 어느 학생은 교문을 벗어나면 이걸 감춰야 됐었어요. 예. 어느 학교 다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예, 현상까지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그런 것 없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정상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끼와 능력을 찾아서 길러줄 수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아이들이 예. 어느 학교에 있든지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 대의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또 걱정하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야, 평준화가 되면은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또 뭐 인근에 어디로 나갈 게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하고 있어요.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행히 그 국가 시책 자체가 평준화에 맞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뭔가 하면은 지금 대학 입시가 수능 성적에 의해서 가려지기보다는 학생 생활부를 중심으로 한 예. 내신 성적으로 뽑는 율이 75%가 넘습니다. 실제 세종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대학 진학을 10% 정도가 수능 점수에 따라서 가고 예. 거의 90% 정도가 수시에 입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위 성적이 좋은 아이들끼리 밀리면 예. 그 수시 입학을 하는데 내신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고르게 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대학 입시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를 뭐 다른 한 지역으로 나가지 않게 지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특히 세종시에는 그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예. 과학예술 영재학교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갈 학생들은 거기 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평준화해서 전체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외부 유출도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로 지금 들어오는 현상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을 그대로 하자면은 오히려 학력이 충분히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은 또 그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다 보니까 혹시 내부에서라도 어떤 학력 격차 또 생겨서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지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학교 간에 예.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예.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는 특히 세종시는 이제 동지역에 가까운 데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따라서 그 예술 중점학교, 인문학 중점학교, 수학 중점학교, 외국어 중점학교, 과학 중점학교처럼 이렇게 중점학교를 육성을 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선지원 후추첨이거든요. 예. 나는 이쪽 학교를 가고 싶어 해서 갈 수 있게 하고 혹시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방과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그 인근 학교로 가서 자기가 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뭐 기타 여러 가지의 특성이 맞는 학교를 만들므로써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긴 네. 하신데 사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평준화 하다 보면 속칭 뭐 뺑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추첨 형식으로 하다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보다 먼 학교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갈 건데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 지원하고 두 번째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그 진행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거고요. 그럼에도 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 아직도 세종시가 건설 중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결정이 되면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예. 가장 사실은 저희가 신경 쓰는 게 교통 문제죠. 이런 문제를 시와 같이 협의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서두에서 말씀하실 때도 행정적으로 좀 상당히 좀 진행이 돼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그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타당성 조사를 좀 앞두고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게 되나요? 네, 우리 세종시 지역에 지금 고교상향 평준화가 맞는가, 네. 필요한가,
그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우려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지금 타당성 연구고요. 그게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0월 초에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참여하는 것은 실제 거기에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모든 학생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선생님들, 시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좀 찾고 합의점을 찾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교 평준화에 하다 보면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이렇게 깊이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면 그런 학교를 나름대로 또 특성 있게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비선호 학교에 대한 어떤 육성 대책 이런 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선호와 비선호가 먼저 생긴 학교, 늦게 생긴 학교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신설되고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좀 그 재정 지원이나 학교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드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 학교를 육성하는 것.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 올해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인데요. 3월에 개교한 학교 중에서 그 제일 늦게 개교하다 보니까 처음에 3월 개교할 때 8명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근데 6월 말이 돼도 학생이 19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대회에서 세 팀이, 한 팀은 대통령상 전국 1등을 했고요. 우수상을 2군데가 받았습니다. 전교생의 6% 이상이 전국대회에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한 거죠. 그 학교에, 그러니까 비선호 학교니까 세종시 전체 학생들의 성적으로만 본다면 중간 정도거나 그 이하일 수 있는 학생들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아이들 중에서 혹시 발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그 아이들이 그런 전국대 성과를 냈죠. 이 친구들은 어쩌면 그냥 입시로만 생각한다면 대학 가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대회를 통해서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을 테고 자기 진로를 결정했을 테고 그걸 통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길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바로 세종시의 그 상향 평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선호 학교다 해서 그 학교가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의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육성을 해주고 같이 따라갈 때 그 학교가 결국은 좋은 학교가 아니냐, 또 좋은 학교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교육감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그 시민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분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종시에서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치원도 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도 고교 평준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세종시 이미 특목고도 있고 자율형 고등학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한솔고등학교도 있는데 이 모든 학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방금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교육감님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그 고교 평준화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조치원읍에 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읍면 지역에서도 고교 평준화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읍면 지역도 이번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네, 일단 세종시 전체가 인구도 그렇고 지역도 그래서 전체를 단일 학군으로 생각해서 읍면 지역 포함해서 고교 평준화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읍면 지역이 특별히 좀 통학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월 초에 주민들께서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60% 이상의 동의를 해주시면 그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2017년 3월부터 시작되는 고교 평준화가 염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종시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볼게요. 세종 신도시에는 특목고를 비롯해 자율형 공립고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거든요. 네, 저희 지역이 이제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인 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예술 영재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있는데, 예. 요 세 학교는 일단은 제외가 되고요. 지금 세종고등학교가 전국 공모를 일부 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는 2017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첫 해에는 일단 세종고등학교는 같이 할 것인지 일단 제외하고 할 것인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아까 네. 말씀하셨어요. 들어보고 나서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계획이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고교 평준화 자체가 학생들의 학력 신장도 평준화되긴 되긴 하지만 상향을 좀 조정하고 네. 또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하면서 서열화를 없애자라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세종시에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꼭 해주십사고 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은 있으신데 경험 있는 분이 적다. 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자율적인 연수를 정말 최대한 하고 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대입 지도나 이 변화하는 제도에 경험 있는 분에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들을 철저하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로 기초 학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하기 예. 위해서 학습 도우미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차분하게 준비해서 실력이 갖춰진 세종시 학생들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이제 토론을 하면서 특히 말씀하신 부분이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늘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 우려도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고교 평준화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새로운 인성을, 새로운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기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세종시 초, 중, 고가 정말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도우면서 훨씬 더 나은 실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경쟁은 대학교 이후에 가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교 평준화에 관해서 크고 작은 우려를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이거 시행하도록 결정해 주시면 남은 1년 6개월 동안 다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런 작은 우려들조차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고교 평준화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기를 당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는 서열화보다는 다 같이 서로가 특성을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쪼록 올해 안에 큰 틀의 준비가 잘 되셔서 다 같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